이 셀레늄이 없는 토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토양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없어요.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에서 나오는 브로콜리는 셀레늄이 있어요. 네, 똑똑한 라이프 라이프톡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암 치료의 권위자이신 문창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반적으로 통합의학을 하면 대부분 다 대체의학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대의학을 축으로 해가지고 현대의학으로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주변에 이렇게 해왔던 치료들이 있잖아요. 이거 중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치료법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암이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 것 같은데 유독 한국 사람이 암에 취약한 부분이 혹시 있어요, 박사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가장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제가 이번에 그 미국을 가서 식당회를 갔는데 거기서 서빙하는 사람이 딱 보고 한국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서 왔다 그랬더만 됐더만이니까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빨리빨리. 미국에서요? 미국 사람인데 빨리빨리 아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저는 암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오랫동안 받다 보면은 면역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암이 빨리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토양 문제가 있어요. 토양이요? 예. 우리나라 토양에는 미네랄 중에서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없어요.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육지는 우리 그 셀레늄이 없어요. 우리 셀레늄이 많은 식품 아세요? 힌트 좀 주세요.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브로콜리. 들어봤죠? 브로콜리. 예. 네. 우리 육지에서 먹는 브로콜리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에 셀레늄이 없으니까. 브로콜리도 셀레늄이 셀레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셀레늄이 우리가 이게 셀레늄이 어디에 많냐면 화산석에 많아요. 그럼 제주도요? 제주도. 제주도에서 나오는 브로콜리는 셀레늄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셀레늄이 비싸요. 육지에서 셀레늄이 없으니까 셀레늄이 없는 토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높아요. 셀레늄 얘기가 좀 충격적이어가지고요. 네. 이거 땅이 그렇다니까 이거 뭐 땅을 원망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토양에는 제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셀레늄이 없는. 화산이 없잖아요. 먹으면 안 돼요? 사서 먹으면 되잖아요. 셀레늄 먹으면 되죠. 네.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효과를 보자고 말이죠. 이게 셀레늄 자체가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셀레늄 먹으면 우리가 장에서 흡수가 돼야 하잖아요. 네. 흡수가 되려면 이게 셀레늄 단독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미네랄은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근데 셀레늄은 단백질하고 결합이 되면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단독으로 있어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셀레늄을 보충을 해야 되겠다. 네. 아주 장시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브로콜리 먹고 또 뭐 브라질 너트 먹고 이러면은 보충이 된다 하는데 이런 데 있는 셀레늄은 단백질하고 결합이 다 돼 있어요. 음식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거는요? 몸 안에 빨리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셀레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근데 나는 지금 급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내가 암에 걸렸어. 암하고 셀레늄하고 관계가 아주 밀접해요. 특히 면역하고 관련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올려야 돼. 그런데 음식 갖고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셀레늄은 단독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셀레늄만 단독으로 돼 있는 제품을 찾아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음식하고 먹으면 또 단백질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빈속에. 이게 셀레늄 먹는 방법이에요. 빈속에 셀레늄만 단독으로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게 예. 단시간에 가장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환자들이 내가 셀레늄 부족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발 검사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보충을 해야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먹어갖고 보충하려면 오랜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안 걸린 사람이 내가 면역이 떨어진다 했을 경우에 이제 셀레늄을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음식이라든지 기능식품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되지만 환자란 말이에요. 급해.
예? 급할 경우에는 일단은 셀레늄 단독으로 되게 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암에 걸리신 분들의 경우는 처방을 받아서 가능한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드셔야 되고 제가 아직 건강해요. 그런데 면역력이 걱정이 됐어요. 그럼 화산토가 있는 데서는 브로콜리를 먹는 게 나을까요, 박사님? 안 그러면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셀레늄을 꾸준하게 먹는 게 나을까요? 이제 음식도 먹고 모발 검사를 해보면 내가 얼마만큼 셀레늄 부족한다가 나와요. 아, 그거 아무나 가도 검사해줘요? 한번 모발 검사 병원에 가면 다 해줘요. 암 예방하는데 셀레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을 높여요. 그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무슨 작용을 하느냐면 한마디로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있어요. 나라의 발전소가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듯이 우리 몸에 에너지 만드는 곳은 미토콘드리아예요. 우리 발전소거든요. 발전소에다 에너지를 만들도록 신호를 주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 줘요. 호르몬이.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신호를 줘야 에너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갑상선이 비실비실하면 에너지 못 만들죠. 이 갑상선 호르몬에 T4라는 게 있고 T3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에서 기능을 못하는 T4가 있고 호르몬에서 활성형 T3가 있어요. 4에서 3로 바꾸는데 셀레늄이 없으면 안 돼. 갑상선의 호르몬에 제대로 활성형 호르몬을 만들려면 셀레늄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을 떨어졌어? 네. 그러면 암을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면역이. 네. 그럼 면역을 난 높여야 되겠어. 네. 그러면 어때요? 갑상선 기능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셀레늄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 돈이 많이 들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들은 아닌데 꾸준하게 하려면 그 인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알미 있어야지만 그렇죠. 가능한. 그렇죠. 알아야 돼요. 그 암은 내가 볼 때는 치료의 절반이 공부예요. 감염에 바이러스 감염됐어요. 그러면 내가 바이러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병원에서 의사들이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암은 실제 치료는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관리하는 게 5년에서 10년 세월 중에서 남이 해주는 기간은 길어야 1년에서 2년이에요. 그죠? 대학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해야 1년 안에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환자들한테 해주는 게 한 3년 이내로 우리가 해주거든요. 나머지 7년은 본인이 해야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모르면 7년 동안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네. 본인이 알아야죠. 그런데 그 지금 제일 무서운 게 그 3년 후부터 10년 사이에 무서운 건 뭐예요? 재발. 그때 재발하고 전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야 돼. 암이란 알미 중요하다. 문창식 박사님의 명언으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무섭기만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 암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에는 그런 게 있겠나 싶긴 한데 암에 있어요. 박사님, 네. 암의 골든 타임은 얼마인가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볼 때 골든 타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직 검사예요. 조직 검사요? 네. 왜 조직 검사를 왜 하죠? 암 세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암 덩어리나 이런 거는 CT나 뭐 초음파 하면은 덩어리 그림자예요. 세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세포가 암 세포여가지고 암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양성 종양이나 아니면 고름이 들어가지고 돼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의 가장 최종적인 진단은 조직 검사예요. 세포를 떼가지고 봐야죠. 예. 근데 조직 검사가 왜 골든 타임인가요?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라는 게 보통은 이제 수술하고 나면 조직을 떼내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수술하기 전 단계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유방을 째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요. 바늘로 찔러가지고 그 바늘을 통해서 조직을 끄집어내요. 네. 끄집어내는데 자 그럼 암덩어리가 이래 있어요. 암덩어리가 있는데 바늘 찔렀죠. 네. 찔렀으면 여기 암덩어리 구멍이 하나 생겼죠. 그렇죠. 그럼 이 구멍을 통해서 암이 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찔렀죠. 예. 바늘이 들어가다 나왔죠. 네. 나오면은 바늘이 암 세포를 묻혀갖고 나오겠죠. 그러면 정상 세포에다가 암 세포 다 묻혀놓잖아요. 그죠? 조직 검사 하면 안 돼요? 최종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다음 조치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다음 조치가 이게 구멍을 통해서 암세포가 자랄 수도 있고 새침을 통해서 정상 조직에다 암세포가 묻혀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세포를 빨리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조치가 들어가려니까 그 다음 치료를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 검사 할 때
그렇죠.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암의 골든타임은 조직 검사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논문에 보면은 일주일이라고 돼 있어요. 일주일 이내에 뭔가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 조직 검사 한 경우에는 일주일. 그럼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더 퍼지기 전에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들어와야 이걸로 인해서 조직 검사로 인해서 암이 퍼질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조직 검사하면 오히려 나빠진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네. 그럼 그건 사실이에요? 바로 그 점이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구멍 내놨지. 그 다음에 이 바늘로 암세포 묻혀갖고 나왔지. 나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진단이기 때문에 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조직 검사는 맨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다른 검사를 다 하고 예. 우리가 조직 검사할 때는 암이 의심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의심도 안 되는데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CT를 찍을 수 있으면 CT를 찍고 이걸 뺀 검사들을 최종적으로 다 해놔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뭐까지 해놔냐? 암으로 밝혀졌을 때 이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미리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생각 안 하고 해요. 그냥 이제 병원 찾고 의사 찾고 그러다 뭐 이 병원 저 병원 막 돌아다니잖아요. 논문에는 외국에서는 일주일이라고 나올 정도까지인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이에요. 최소가 한 달. 한 달 이내에 수술이 들어가든가 항암이 들어가든가 하면 엄청 빨리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달 반, 두 달? 그 정도도 크게 늦다고 생각 안 하고 치료를 하는 게 현실이죠. 근데 일주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현실상. 예, 현실상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라는 뜻이죠. 최대한 빨리 하라. 그래서 조직 검사하고 나서 시간 끄는 것은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환자들한테 항상 그 이야기, 제 환자들한테 그 이야기해요. 조직 검사, 나한테 상담 오면 조직 검사 언제 했느냐부터 물어봐요. 수술을 하고 항암 안 하는 환자들은. 그러면 막 종용을 시켜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큰 병원들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빅5 이런 병원들은 환자가 막 줄에 서 있잖아요. 뭐 수술할 날짜 잡으려면 뭐 2, 3개월은 보통 걸린단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검사도 바로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골든타임이 급한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 저는 병원 바꾸라고 그래요. 뭐 적은 병원이라도 큰 병원에서 얼마든지 뭐 수술을 잘해주고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빨리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으라 하거든요. 이게 골든타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암이 의심된다 그래. 조직 검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거든요. 다른 검사 이제 다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검진 같은 거 하면은 초음파잖아요. 처음부터 CT 많이 안 찍어요. 종합검진 초음파예요. 초음파는데 뭔가가 의심되는 뭐 혹이 뭐 갑상선이나 유방암이나 간이나 이런 데서 췌장이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양성암이냐 악성암이냐. 예? 그러면 이제 CT를 찍게요. CT를 찍고 이제 혈액 검사 같이 해가지고 아 모든 데이터가 암 쪽으로 맞는 것 같다. 그때 조직 검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직 검사를 할 단계에 가면은 내가 여기서 다음 치료, 즉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암에 따라서 골든타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 있어요. 왜냐하면 급한 암이 있고 급하지 않는 암이 있어요. 급한 암 뭐가 있어요? 이제 제일 급한 암이 뭐냐면요. 우리 유방암 중에서 3중음성 유방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3중음성 유방암이 제일 머리 아픈 암이에요. 3중음성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몰라요. 항암을 하는 도중에도 막 커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지표가 있어요. KI67이라는 지표가 높을 때는 우리 환자한테 저는 항상 항암을 하더라도 계속 본인이 진찰을 하라고 그래요. 만져서 커지는가 안 커지는가 봐가지고 커지면은 빨리 그 항암 중단하고 수술해야 돼요. 그 타임 놓치면 수술 못 해요. 그러면 전이가 되나요? 그렇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할 수 있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암은 해피한 거예요. 근데 타임을 놓치면은 수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3중음성이 가장 타임을 잘 놓치는 암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암은 두 종류예요. 그냥 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영어로 이제 캔서, 카시노마라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육종이 있어요. 사르코마라 해가지고 육종이 있거든요. 이 육종은 대개 이제 근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육종. 육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출발점이 달라요. 성질이 좀 더 고약한 상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종 같은 경우도 진단하고 얼마 안 됐는데 수술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진단해서 빨리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암 자체는 안 나쁜데 위험한 장기 옆에 있는 암들이 있어요. 이 혈관이나 옆에 있는데, 그런데 떨어져 있는데 시간 타임 놓치면 가까이 접근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수술 못 하잖아요. 특히 항암하는 경우 그래요. 항암하는 경우에 암이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약을 썼으니까. 수술 줄어들어야죠. 근데 안 줄어들고 그냥 더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약이 안 맞아서 그런 안 맞는 거죠. 안 들으면 빨리 중단하고 수술해 줘야 하잖아요. 근데 항암을 타임이 다 정해져 있어요. 몇 주간에 한 번씩 한다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그 타임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암이 큰지 안 큰지를 본인은 진찰을 안 해봤잖아요.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암이니까 자기가 만져가지고 안 되겠다, 큰다, 그러면 빨리 교수한테 얘기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골든타임들이 필요한 그런 경우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방암은 좀 덜 심각한 암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완치율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퀴즈 있는지 모르고 제가 MC한다고. 완치율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3중 음성 유방암은 40%가 안 돼요. 그러면 반도 안 되는 거. 같은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이게 3중 음성 유방암은 암세포 자체가 다른 거. 그래서 다르죠. 그렇게 이름을 붙이시는 그렇죠. 거죠? 네. 발생 원인이 달라요. 자, 유방암에서 제일 많은 게 한 60% 된 게 호르몬 양성암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서 암이 와요. 그게 이제 많고 예후도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헐투라는 게 있어요. 이 예전자가 변이가, 우리가 양성 그 말은 이제 변이가 일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헐투라는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일어난 암이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호르몬 헐투가 다 없는 경우, 이게 3중 음성이 되는 거예요. 호르몬 양성암이 예후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헐투, 그 다음에 3중 음성. 환자가 이 암이 어떤 암인지 좀 알 수 있는 증상적인 부분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차이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와서 다 표현을 해요. 내가 한 달 전에 만졌는데 별로 몰랐다. 근데 한 달 지났는데 이만한 덩어리가 만져진다. 그럼 암덩어리가 엄청 빨리 커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3중 음성을 의심할 수 있다. 또 뭐냐면 증상으로 보다는 또 치밀 유방암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오거든요. 치밀 유방이 제일 리스크가 있어요. 치밀 유방은 하도 뭐가 덩어리가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초음파를 해도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치밀 유방은 자주 이렇게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음파는 자주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CT나 이건 방사선이니까, MRI는 자장이니까 괜찮거든요. 치밀 유방인 암 있는 분들은요, 암 발생이 훨씬 높거든요. 검사를 자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좀 작은 사람이 치밀 유방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치밀 유방이, 왜냐면 유방 사이에는 되게 여성들 지방이 많이 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방 조직이 있고 실질 조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실질 조직이 꽉 뭉쳐 있잖아요. 진단도 빨리 안 되고, 구분이 잘 안 돼. 암하고 구분이 잘 안 돼. 암이 있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치밀 유방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간격으로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옆에 있는 조직하고 조그마한 차이로 암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신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준다는 거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찾죠. 많이 만져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만지면 유선 조직하고 암 덩어리하고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 세신사 하는 사람들은 자주 만져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유선 조직의 방향이 이렇게 쫙쫙 꺼진 것처럼 만져지니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근데 암은 뭔가가 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동글동글하게 구슬처럼 만져진다 그러면 그거는 양성종양이에요. 그건 암이 아니에요. 암은 뭔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경계선이 불분명해. 뭐 덩어리는 있는 것 같아. 근데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움직이면은 바위 덩어리가 하나 박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잘 안 움직여. 그 다음에 피부에서 보면은 약간 우리 그 귤 껍질이죠. 귤 껍질에 구멍 뻥뻥뻥뻥 나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 약간 보일 수가 있고, 속으로 살짝 말려 들어간 것 같은, 그 자리만 움푹 패인 것 같은 이런 게 보이면은 이제 암이라고 생각해야죠. 암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해주셨는데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